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흉기 난동과 해상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주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취재했습니다. 39년 만에 가장 늦은 지각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LG엘로비전이 취임 3주년을 맞은 장서궁 전남교육감을 초청해 교육 현안을 들어봤습니다. 주요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전남 동부 지역에 역사적인 날이 있었죠. 지난달 29일 오랜 수건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 지역 곳곳에서는 이를 축하하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기념행사장에선 감격의 눈물과 환영의 물결이 가득했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여순항쟁 유족들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족들은 그동안 애써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유족 대표는 그 마음을 표현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소병철 의원님, 서동용 의원님 얼굴을 뵈니까 또 서러움이 폭발쳐 오릅니다.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을 저희 유족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이어 소병철 의원과 서동용 의원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는 과정에 참여했던 소병철 의원은 법 제정이 끝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중앙의 위원도 구성해야 됩니다. 또 대통령령도 만들어야 됩니다. 도의 실무위원회도 구성해야 됩니다.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자문위원도 구성해야 합니다. 위령사업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저희가 정해야 합니다. 인권 변호사로 여순항쟁 재심 재판을 맡았었고 유족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서동용 의원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이 미래로 가는,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도 모든 힘을 다하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순천시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순천시는 여순사건의 집단 학살지인 나간 신전마을 금산 본교를 추모의 숲으로 조성하고 여순사건과 관련한 학술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LG엘로비전이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을 초청해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주력할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교육복지 확대와 교실 수업 혁신, 미래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성과로 지목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학교가 모든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터와 즐거운 배움터가 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지난 3년을 달려온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를 확대해 정부 계획보다 2년 먼저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원격 수업 플랫폼을 마련하고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미래형 통합 운영 학교를 추진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저는 기초학력을 학습복지라고 해서 교육복지 차원에서 바라보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성과가 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점은 더욱더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유학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장 희망 조사 결과 전체의 67%가 한 학기를 더 다니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주거 지원과 체험 프로그램 부족 등 문제도 대안 제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매일 학교 가서 좋다. 신나게 좋은 자연환경에서 뛰어놀고 다양한 체험할 수 있어서 좋다. 마음껏 좋아하는 책을 읽어서 좋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반면에 좀 아쉬운 점은 뭐지?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수업 끝나고 방과후 활동 끝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점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속되어 온 청렴도에 대한 해결책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초 납품 비리 혐의로 전남교육청 공무원 4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일명 갑질 사건이 벌어졌지만 교육지원청에서 부적절한 사건 처리를 했다는 공익신고자를 오히려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교직원들의 성 관련 문제와 학교 폭력 문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렴도 문제는 우리들의 경쟁력이며 자존심이다 하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노력을 해왔습니다. 약간 청렴도 점수는 조금 상승했지만 기대한 만큼 청렴도가 높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점 앞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을 위해 학교 중심의 교실 개혁을 추진한 장소공 교육감.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지켜지길 바라는 지역민들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경찰이 진도군 항만개발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경찰은 5일 오전 10시부터 진도군 항만개발과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은 앞서 급수선 건조 목적으로 국비 40억 원을 받았지만 가사도 뱃길이 끊기자 27억 원을 여객선 건조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은 잔혹한 흉기 사건과 해상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광양에서는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완도에서는 거센 장맛비로 배가 표류하거나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주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광양에 있는 한 유흥주점. 지난 3일 밤 9시 50분쯤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40대 남성이 옆좌석에 앉은 3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갑작스런 흉기 난동에 30대 남성 2명이 크게 다쳤고 40대 남성은 범행 직후 자해를 가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4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옆좌석 손님들이 말리러 나섰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소권 없으며 피의자가 사망해버렸기 때문에요. 부검하고요. 피해자분들은 지금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말에 내린 장맛비에 완도에선 크고 작은 해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일 아침 7시쯤엔 200톤급 바지선에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완도 고금도 인근 해상에서 배가 표류하고 있어 구조해달란 겁니다. 바지선은 인천에서 적재물을 싣고 완도에서 닻을 내리다가 줄이 끊어져 인근 교각과 충돌했습니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을 급파해 바지선을 항구로 예인했습니다. 경비장이 출동해서 확인해 보니까 앵커가 이제 끊어져가지고 표류가 된 걸로 장배고 대교를 살짝 부딪혔거든요. 예인 업체 와서 인근 항으로 이동을 했죠. 3일 낮 5시 반쯤 완도 소완도에선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연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늦은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민들께서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네, 관련된 내용을 목포 기상대 박용욱 예보관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포 기상대 예보관 박용욱입니다. 예, 지난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남 지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올해는 정체 전선의 북상이 늦어지면서 다소 늦게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3일 오전 전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광주 전남 전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4일 오후에는 비가 그쳤지만 3일 늦은 밤부터 4일 오전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3일 0시부터 4일 새벽 6시까지 완도군 보길도에는 132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장흥군 관산읍도 122mm, 보성 96.5mm, 순천 74.5mm, 여수 66mm, 광주 광산군은 44mm 비가 내렸습니다. 네, 이번 여름에 장마가 늦게 시작된 만큼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리나라는 초여름에 한냉다습한 오호츠크의 기단과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 정체 전선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장마라고 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6월 23일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늦었을 때는 1992년 7월 9일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우리나라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정체 전선이 북상하지 못하고 장마가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3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는 11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장마 전선의 폭이 좁아 강수대 위치에 따라 지역과 강수량 변동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도 정체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도 이제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어떤 점들을 유의하면 좋겠습니까? 네, 광주 전남이 장마에 들어서고 정체 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에 의해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도시 내 소하천, 지하도, 저지대 등 상습 침수 구역과 산간 계곡에는 물이 급격히 불어나 범람과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사전 대비와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장마 기간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별 진료소, 건설 현장, 비닐하우스에는 시설물 파괴가 강풍에 날리는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변화하는 날씨 상태를 알려주는 최신의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기상대 박용욱 예보관이었습니다. 네,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남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바치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장기 기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했다고 하는데요. 네, 기증한 장기는 누군가의 심장이 돼 두근거리고 또 누군가의 눈이 돼 세상을 환하게 보고 있겠죠.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도 자신의 신체 일부가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두운 뉴스가 많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